네, 종목 진단 살까 말까 해서 종목 이야기, 종목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전고체 관련주들 급등이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2차 전지주들도 강했습니다. 온디바이스 AI 시장계와 기대감 지속되면서 또 반도체 관련주 상승 흐름을 볼 수 있는 어제장이었는데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 강세 보일지 이야기 나눠주실 분 하창원 헤르메스탁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요즘은 나오실 때마다 1일 1 리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리뷰 종목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기관 수급 종목으로 가져와 주셨던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목표가 22,000원으로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네. 계속 뭐 월요일장부터 목표가 위에서 거래를 되고 있다가 어제 종가가 21,950원 이렇게 나왔네요. 네. 자, 지금 뭐 대응은 어떻게 볼까요? 어제 보니까 기술 특례 상장한 오픈엣지가 실적 전망 뻥튀기 논란이 좀 있기는 있던데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회사가 사실 상장돼서 좀 평가를 잘 못 받다가 그 다음에 한번 좀 굉장히 좀 주가가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뭐 사실 아직까지는 뭐 고평가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릴 때 유일한 단점은 실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최근에 이제 작년 대비 매출액 비중이 상당히 높은 뭐 절대 금액은 좀 작지만 어쨌든 공시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 이 회사에서 사실 실적의 핵심은 TSMC양 생태계로 접근이 되느냐 그게 핵심인데 그 이슈는 이제 24년 말에 좀 진행이 될 예정이거든요. 영국 기업은 이제 TSMC양 생태계로 들어간 이후부터는 뭐 한 4년 연속적으로 뭐 매출액이 거의 100% 이상씩 좀 늘어나는 기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좀 칠세미디어랑 좀 차이점은 있는 게 오픈엣지가 상장된 지 얼마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아직 IP에 대한 그런 절대적인 수 자체는 좀 적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건데 반도체 업턴이 나오게 됐을 때 좀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좀 중요한 거는 시장에서 HBM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TSMC에서 이제 램버스와 두 곳만 그 이제 HBM 패키징하는 그 공정에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실적을 보고 이제 접근을 할 것이냐, 뭐 그렇게 한다라면 이제 PER 거의 40배 수준까지 본다면 지금 뭐 이런 조금 좀 정리를 하시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추가적인 이런 HBM 쪽에서의 상승력을 보신다라고 한다면 뭐 추가적으로 보실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좀 주가의 조정이 나오는 것은 고점에 나온 다음에 좀 눌림목이 나온 건 여기 부분에서의 좀 많은 매물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물량 소화를 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좀 더 나와야 되는데 그 거래량 수준은 2023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이런 거래량들이 좀 터져줘야 된다라는 부분들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거래량도 같이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디바이스 AI 구현에 꼭 필요한 NPU 설계하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리뷰 보셨습니다. 시간 외에서 또 눈에 띄게 움직인 특징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은 아나운서 나와주시죠. 네, 시간외에서는 시장의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STO 그리고 협동 로봇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넷부터 살펴보면 9.96% 오른 모습인데요. 개별 이슈가 있었죠. 광통신 업체로 알려졌는데 이 장마감 후에 최대 주주 변경 소식을 전하면서 실적에 대한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상자일은 9.94% 오름세 보였는데요. 최근 신규 상장주의 대비 신고식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오상자일도 그 흐름에 발맞춰서 이렇게 예비 심사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두드리면 문이 열린다는 말이 있죠. 이 2년 전에도 이 승인을 받지 못했었는데 재도전에 성공한 모습으로 이렇게 시간외까지 올라온 모습입니다. 또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STO 시장이 개화기를 맞은 가운데 갤럭시와 머니트리, 서울옥션에 대한 관심 여전하고요. 각각 7%대, 2%대 오른 모습인데 미술품 조각 투자 본격화 소식과 함께 서울옥션에도 온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협동로봇 관련해서 두산 로보틱스 2.8% 오른 모습인데요. 또 다른 시장의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로봇이 커피도 만들고 전기차 생산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기대감은 더욱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STO냐 로봇이냐 하창원 본부장의 선택은 뭘까요? 하창원 본부장의 선택은? 저도 궁금합니다. 네, 저는 STO를 좀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옥션을 좀 골랐고요. 아마 대장은 갤럭시와 머니트리 쪽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지금 6개 이미 기초 자산들을 좀 확보를 한 상황이어서 뭐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죠. 근데 뭐 서울옥션으로 좀 선택을 한 이유는 어차피 이 종목도 갤럭시와 머니트리들이 좀 급등이 나올 때 같이 좀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서울옥션 저번에는 한번 제가 K옥션을 K옥션 지난주에 소개를 드렸고 그것도 좀 주가가 맞아요. 나름대로 좀 강력하게 움직였는데 결국에는 이제 STO 시장이 열렸을 때 사실 이제 실물적인 부분이 좀 포함이 된다라는 부분에서 뭐 코인이나 이런 기타 부분이랑은 조금 별개로 봐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조각 투자. 그렇죠. 그리고 조각 투자도 네. 상당히 좀 핫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그게 뭐 음악 쪽도 그렇고요, 뭐 미술품도 그렇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부동산까지도 조각 투자 관련된 이슈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해당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뭐 선제적인 이런 대응들 그리고 여러 가지 MOU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당국에서의 STO 승인 임박 소식이 한 2주 전부터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시세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고요. 또 한국거래소에서도 뭐 여러 가지 규제들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또 장내에서의 이런 매수 매도가 가능하게끔 세팅을 하는 거에 좀 치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시장은 좀 상당히 커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STO 시장 자체도 2030년까지 지금 현재 시장보다는 뭐 한 10배 이상 좀 커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상당히 있는 상황이고, 선진국들에서도 이제 이 STO 시장들이 좀 많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제 증권 뭐 요번에 이제 현물 ETF 승인해주는 기관에서도 SEC에서도 사실 이제 이 승인을 받은 이 STO 기관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기대감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아마 이제 승인이 되는 부분까지 한번 1차적인 시세가 나오고 그 다음엔 좀 약간의 횡보 흐름들이 나타날 것이고요. 또 이제 우리 코인도 마찬가지죠. 아, 누가 돈 벌기 시작했다, 엄청 올랐다, 사례들이 나와야죠. 네, 그런 것들이 나오면 그때 또 엄청나게 움직임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사례들이 상당 부분 사실 미래 일이다 보니까 바로 좀 진행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아직까지는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뭐 전거래에도 사실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거래량이 크게 나오지 않은 조정이었고, 어제 같은 경우도 STO에 대한 뭐 뉴스 쳐보시면은 뭐 또 MOU를 맺었다 이런 기사들이 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신규적으로 이제 상품들이 출시가 되는 그런 시점에서는 굉장히 좀 다양한 이슈들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뭐 시장에서 또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저점 대비 뭐 대부분의 테마가 뭐 한 100%에서 뭐 300%까지 시세를 만들어내는 최근 시장에서의 반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사실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이제 아무래도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겠죠. 다행스럽게도 전거래일 같은 경우는 거래소가 이제 거래대금이 11조까지 마지막 막판에 동시효과 때 상당히 좀 높아지긴 했는데, 이게 이제 또 MSCI 뭐 리밸런싱이나 뭐 이런 것들 영향이 좀 있기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거래일이 또 시작되는 12월 초인 만큼 거래대금을 좀 보시면서 접근 대응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만약 거래대금이 또 7조 수준으로 오면은 분명 새로운 섹터가 부각이 되면 기존에 올랐던 쪽은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이 유지가 되면은 좀 짧게 끊어 가주셔야 되고,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연속성을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기민한 시장에 대한 대응은 좀 필요해 보이는 상황인데 지금 서울 옥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거를 다 긁어 주셨거든요. 사실 저는 막상 뚜껑 열어보면은 이렇게 STO 혹은 조각 투자에 대한 관심이나 아니면 실질적인 거래 규모가 좀 적으면 좀 실망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렇다면 승인 발표할 때까지만 홀딩하는 전략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여쭤보려고 그랬었는데 1차 시세는 고가지라고 생각을 하신 거고 근데 이후에는 좀 횡보할 수 있다. 그리고 2차 시세에 대한 부분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가격 전략도 확인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좀 너무 급하게는 안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2,400원부터 13,000원까지 좀 잡아봤고요. 뭐 시간에서는 좀 더 가격이 높다라는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차적으로 14,500원 라인까지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부분이 또 진행이 되고 나면은 위에 좀 많은 매물들이 있거든요. 사실 이제 뭐 이 여러 가지 뭐 조각 투자나 미술품 투자에 대한 이슈가 있을 때 좀 주가가 굉장히 그때 좀 이슈 따라서 좀 올랐었던 부분들이 또 윗라인에 있기 때문에 요것 뚫어주려면 진짜 뭐 엄청나게 또 좋은 호재들이 나와야 돼서 좀 추가적인 상승력은 좀 일부 제한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 11,500원으로 이게 아무래도 좀 이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제 상한가 라인에서의 좀 절반 이상까지 좀
되돌림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좀 대응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요 라인이 깨지게 되면은 또 슈퍼 매물대 하단으로 내려져서 단기적으로 좀 매수의 공백이 나타났을 때는 좀 가격 조정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구체적인 투자 전략 공유해 주셨습니다. 자, 외국인이 양시장에서 순매수 이어갔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각각 1,200억 원대를 담았는데요. 연속성 있게 외국인과 기관이 담아가고 있는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네, 먼저 외국인은 반도체에 격한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안에서 가온칩스, HPSP, 텔레칩스 이렇게 한미 반도체까지 매수세가 이어지는 모양새인데요. 일단 시장을 주도한 새로운 유망주로 꼽히는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로 가온칩스, HPSP 그리고 텔레칩스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체 기기에서 수행되는 기술인 만큼 인터넷 연결이 끊겨도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다는 특장점을 가지고 있죠. 챗GPT가 AI 시대를 열었다면 이제는 온디바이스 AI다라는 소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흐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외국인도 6에서 7거래일째 보고 있습니다. HBM의 패키징 관련해서 대장주로 꼽히는 종목이죠. 한미반도체 5거래일째 보고 있습니다. 또 빅3사가 조선사의 경우에는 수주량이 줄었다고 하는데 올해 유일하게 수주 목표를 달성한 회사죠. HD 한국조선해양은 2거래일째 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기관의 특징주도 알아볼까요? 네, 먼저 기관을 살펴보면 한화시스템 25거래일 내리 연속하고 있습니다. 정부용 우주 인터넷의 개발 시스템에 들어가면서 영향을 주고 있고요. CJ ENM 10거래일 연속 보고 있는데 국내 1위 OTT 공룡이 탄생을 임박했죠. 티빙과 웨이브의 화병 기대감 속에서 이렇게 오름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6거래일째 보고 있고요. 글로벌 통합 SCM 플랫폼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풀이해볼 수가 있겠고요. 엠로는 5거래일 연속이고 최근에 130%의 매출 성장 신화를 쓴 기업입니다. VT 3거래일째 보고 있는데요. 다이소에서 품절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리들샷에 대한 관심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일단 반도체로 좀 좁혀지는 것 같고 기관 너무 섹터가 다양한데 본부장님 어떤 쪽 보면 좋을까요? 네, 어떤 쪽이 좋을까요? 네, 저는 외국인 쪽을 조금 봤고요. 거기에서 이제 HD 한국조선해양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좀 주가가 많이 눌렸을 때도 좀 소개를 드렸었죠. 맞습니다. 이제 네. 그 현대 사무중공업이 수주를 워낙 잘 받아놔서 그 부분을 좀 강조를 드렸는데 뭐 최근에 이제 조선업들이 전반적으로 다시 좀 네. 업턴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이미 수주 목표치를 초과를 한 상황이고 또 추가적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부분에서의 뭐 컨테이너선 한 10척 정도의 수주가 또 중국 기업과의 이런 좀 경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우리나라에 또 손을 들어준다라고 한다면 또 추가적인 수주가 더 쌓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클락슨 신조선가 계속적으로 신고가 찍어주고 네.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는 또 이제 암모니아 선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에는 이제 거기에서 그 리포트가 DS에서 나왔는데 해당 부분에서도 이제 암모니아 선이라든지 기타 이제 뭐 이런 선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결국에는 환경 규제에 따른 이런 등급이 낮게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뭐 D나 E 등급 받으면 운행 자체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앞으로도 계속적인 좀 이런 교체 기조는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뭐 내년 이제 산업 리포트들 좀 살펴보시면 내년에 이런 조선업의 전망이 뭐 결코 올해보다는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더 좋을 가능성을 좀 더 보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게 아마 내후년 넘어가기 시작하면 또 도크들이 또 빠져나갈 거기 때문에 이런 높은 신조선가들을 또 받아주면서 또 추가적인 이런 기대감들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노후 선박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LNG선보다 더 이제 그 한 15% 정도 마진을 더 남길 수 있는 뭐 암모니아 선이라든지 뭐 메탄올 선에 대한 이런 수요가 또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언급이 된다라는 거는 뭐 상당히 좀 긍정적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결국에는 이제 뭐 해양 플랜트라든지 이런 기타 부분에서의 좀 기대감도 형성이 되고 있지만 조선 쪽에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수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주에서의 가장 좀 뭐 다른 기업들도 사실 이제 사인만 하면 되는 물량들이 상당히 많아서 이제 마지막 한 달까지
가지 좀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미 초과적으로 한 부분을 보시는 게 네. 가장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현대미포조선이나 뭐 기타 부분들도 같이 연결 회사이다 보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좀 묵직하지만 중간 지주 회사의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서 뭐 전반적인 이런 하위 기업들의 좀 이런 업턴을 다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기업이어서 좀 묵직하지만 그래도 좀 기대감이 있는 이 종목으로 좀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여쭤본 것 같은데요. 조선 섹터 탑픽이냐고 여쭤봤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때도 그렇게 말씀을 네, 드렸고, 맞습니다. 네, 네. 중간 지주사 할인을 지금 굉장히 과도하게 받고 있고 어떻게 보면 수주를 이렇게 많이 하고도 제값을 못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네. 저평가 매력이 또 있고 지금 편안하게 들어가도 될 자리일까요? 네, 뭐 저는 뭐 괜찮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네. 조선업을 사실 선택하시는 분들은 아마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은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요번에 이제 연초부터 상승 랠리가 나올 때도 조선주좀 상당히 많이 소개를 드리긴 했지만 그때 같은 경우 이제 연간 이제 실적 전환에 대한 기대가 한번 사이클이 오고 그다음에 이제 실적에 대한 3분기에 대한 좀 분위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좀 강한 조정이 나왔고 다시 이제 산업에 대한 성장 전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 산업으로 접근을 하실 거면은 뭐 최소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보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 가격대 뭐 중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충분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격 같은 경우는 뭐 103,000원에서 109,000원, 뭐 이전에는 뭐 1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서 좀 말씀을 드리긴 해서 이미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뭐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여전히 매력적으로 보고 있고요. 1차적으로는 이제 단기적으로 12만 5천 원으로 일단 말씀을 드릴 텐데 해당 부분이 올라오게 되면은 또 여기 또 단기적으로 이 산업에 대한 턴 기대감으로 상당히 좀 많은 물량들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의 좀 약간의 기간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은 95,000원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이제 조선업 같은 경우는 해당 가격까지 만약에 또 다시 되돌림이 나온다고 한다면 2차 매수로 대응을 하셔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관심주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기를 조금 보겠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조금 투자를 하셨을 때 정신 약간 좀 많이 힘듭니다. 네. 제가 겪어와서 압니다. 네, 힘들었습니다. 워낙 네. 좀 안 움직이기 때문에 약간 좀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는 네. 있지만 그래도 사실 지금 이제 MLCC에 대한 기대감들이 또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고부가 부분에서의 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어서 뭐 그 부분에서의 업턴은 충분히 좀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최근에 이제 뭐 테슬라에서 FSD 뭐 12번째 버전이 나오게 되면서 사실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뭐 결국에는 온디바이스 AI 끝판왕도 자율주행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뭐 MLCC의 탑재량도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뭐 스마트폰이 한 1,000개 정도 들어간다고 한다면 뭐 이제 자율주행이나 뭐 이제 첨단 보조 시스템이 들어간 거는 14,000개, 15,000개, 16,000개 이 정도로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요도는 좀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전장용 쪽에서는 뭐 파워트레인부터 시작해서 한 4가지 종류가 또 추가적으로 늘어나면서 사실 수익성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AI 시장에서 뭐 물론 기판 쪽에서는 뭐 심택이나 대덕전자가 제일 기대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뭐 추가적으로 뭐 해성DS라든지 뭐 FCBGA 쪽으로 좀 기대감이 있는 뭐 이런 삼성전기도 사실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뭐 업턴의 기대감들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뭐 가격적인 부담감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다만 그 좀 답답한 거는 주가의 움직임이 너무 느리기 때문에 너무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들어오시면 좀 상당히 견디기가 쉽지 않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네.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장기적. 같고 네. 최근에 이제 바닥권에서 좀 대형주들이 좀 이 외국인 뭐 연기금에 좀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와 주면서 한 20-30% 이상씩 좀 상승력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기도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 이제 연기금 특히나 기관의 순매수가 상당히 들어와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연기금의 매수세가 가장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최근 바닥권에도 좀 상승력이 나오는 이런 기조들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스마트폰 시장 턴어라운드 부분에서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네, 가격 같은 경우는 좀 밴드를 좀 넓게 잡았습니다. 13만 9천 원부터 뭐 이제 14만 5천 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너무 급하게 매수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1차적으로는 16만 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가격 라인이 통곡의 라인이죠. 그래서 이 라인만 돌파를 하게 되면 뭐 한 18만 원,
19만 원 라인까지 굉장히 좀 빠르게 또 상승력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1차적으로는 16만 원, 뭐 2차적으로 한 18만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12만 5천 원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뭐 해당 종목이 만약 여기까지 빠진다, 그럼 이 종목도 사실 모아 가시기에는 나쁘지 않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바닥에서는 좀 반등이 좀 많이 나온 상태여서 거기에 위안을 좀 삼고 있는데 네. 좋은 말씀을 좀 많이 주셨습니다. 오늘장 관심주 삼성전기에 대한 투자 포인트까지 챙겨주신 하창원 본부장님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